저 같으면은 챗GPT로 이제 써온 글은 사실 금방 알아봅니다. 정말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그럴싸한 평균적인 이야기로만 나오거든요. AI 기계죠. 기계가 되려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은입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 AI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많이 나와 있죠. 요약도 해주고 생각도 해주고 심지어 아이디어도 내주고 대답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이런 능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 AI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막 광고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니 나가 놀아야 될 애들한테 왜 저런 걸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코딩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죠. 유튜버라던가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5년, 10년 전에는 없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직업들이 또 있겠죠.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다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다 모든 걸 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유연하게 변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능력은 사회적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사실 요즘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태도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그 맥락에 들어가 봐야 돼요. 정말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게 잘 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뭐 상처를 주지도 않고 저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건 좀 무례한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친절하더라. 이런 거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에요. 맥락을 읽는 능력. 이런 능력이 또 필요하죠. 여러분들 위해서 점점 더 직접 얘기 안 하시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부터 하시죠. 폰포비아라고. 폰포비아라 그러나요? 네. 그 직접 말도 안 하고 문자를 하면 하나 건너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대답도 안 나오고. 이제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시라던가 할 때 제가 옆에 살살살 걸어가서 이거 좀 물어보려고 여기요 하고 이렇게 어깨를 살살살 이렇게 치면 활짝 놀라면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면 아니 이메일을 보내시지 왜 와서 말을 하시냐고, 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이 걸어가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뭐 그것도 괜찮지만 같이 대화하면서 이 목소리에서 또 바로 또 감이 오잖아요. 목소리를 들으면 이 친구가 배가 고픈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한 능력이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주어진 걸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챗GPT가 나온 지 2년 정도 됐나요? 2년 정도 쓰고 계시죠? 근데 정말 모든 걸 물어보시죠. 연애하다 문제 쓸 때도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새로운 걸 한다거나 할 때 이 아이디어도 뭘 할까? 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게 아니라 뭘 할까부터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챗GPT가 다양한 걸 주는 것 같죠. 내가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넣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주는 것은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 중에서 그럴듯한 걸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은 학생들이 챗GPT로 이제 써온 글은 사실 금방 알아봅니다. 정말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그럴싸한 평균적인 이야기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평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피디님들? 나는 가장 보통의 평균의 사람이다.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평균적인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쓸 때 챗GPT로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서 이름만 바꾸면 누구 이름을 넣어도 그럴듯한 그런 이력서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움직임이에요. 운동 능력. 얼마 전에 그 미래학자라 그러죠.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럼 그건 지식 기반 능력이다.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적, 정서적 능력, 그리고 운동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 사람을 보고 그 옆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쳐가는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과의 소통뿐이 아니라 나에게도 움직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울할 때 생각을 바꾼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가끔 하는 표현이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 데 가서 눈 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친구를 정말 뭐 하나 먹게 나가자 하고서는 손잡아서 일으켜서 걸어 나가면서 또 몸을 움직이면서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어요. 달리기가 우울증에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습관화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움직임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움직임, 이런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죠. 저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코딩을 배우고 이걸 다 AI를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추어서 아니면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AI가 기계죠. 기계가 되려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답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